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벨기에에 사는 레이나입니다. 오늘 저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 중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 친구와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게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애정과 여행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의 미국에서의 인기와 함께 한식 레스토랑에서의 인상, 그리고 한식의 다양성에 대한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 사는 레이나입니다. 몇 년 전 친구와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게에서의 경험이 제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그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지만 그 음식의 맛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한식을 미국에서 먹을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그 집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길지 않았고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순간이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은 화려한 색상과 풍부한 향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만난 한국 음식의 특이한 맛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맛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 음식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음식 경험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레스토랑이 한식 전문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이토록 사랑받고 평가받는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식이 미국 음식 문화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한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한식의 역사와 다양한 요리 스타일, 재료에 대해 공부하며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다른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맛과 향을 탐구하면서 나는 그 땅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나에게 그 땅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엿보게 해주었고 나의 여행은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이곳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킨 메뉴를 받아보자 그것은 한식의 진수를 대표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요리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킨 음식은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는 한국의 분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맛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처음 시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 사실은 이 레스토랑이 한식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곳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입구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향기와 함께 미국 내 다양한 문화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기 중에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는 한국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과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뉴를 받아보자 나는 한식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발견했습니다. 떡볶이는 고추장과 어묵떡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맛은 정말로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 미묘한 맛의 균형과 풍부한 향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한국의 요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은 음식만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서 문화와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장소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먹은 친구들은 처음 시도해보는 한국 음식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경험 자체에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의 이 특별한 순간은 나에게 한식이 그 땅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낸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을 즐기는 것은 그 땅에서의 다양한 문화와 만남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다채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일환으로서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한식이 단순히 음식이 아닌 문화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음식의 맛과 풍부한 향에 홀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 음식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몇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식 전문점임을 알게 된 이후 미국에서 한식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SNS를 통해 사진을 공유한 결과 많은 한국인 친구들이 내 포스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경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떡볶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떡볶이라는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한식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 즐기는 경험은
나의 SNS 친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레시피를 공유하며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미국에서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한식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SNS 포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나의 추천으로 한식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한식을 직접 요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나의 SNS를 통해 미국에서 한식의 인기와 다양성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나의 한식 첫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 넓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나의 SNS에서 시작한 한식의 탐구는 더욱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나는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더욱 깊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레스토랑에서 맛본 음식은 한식 중 한 종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식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한국 요리를 탐구하면서 김치, 불고기, 비빔밥, 라면과 같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요리가 고유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나는 한식의 다양성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다시 떡볶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한식의 고작한 음식인 떡볶이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맛과 종류가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먹은 떡볶이의 매콤한 맛과 떡의 쫄깃한 식감은 정말로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떡볶이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식의 다양성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SNS에 올린 떡볶이 사진에 달린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종류의 떡볶이를 소개해주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떡볶이의 스타일과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는 떡볶이의 다양성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검색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를 찾아냈고 나는 떡과 고추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떡볶이뿐만 아니라 해물떡볶이, 치즈, 떡볶이, 라볶이, 크림떡볶이 등 다양한 스타일의 떡볶이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떡볶이는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마다의 특별한 맛을 경험하게 되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경의를 더욱 깊게 품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지역과 재료, 조리 방식에 따라 무한한 변화를 보여주며 이것이 한식의 아름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한식 탐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탐험하며 새로운 맛과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나의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문화와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떡볶이의 맛과 신선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와서도 그 음식의 매력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맛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봤지만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떡볶이의 맛을 여기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의 떡볶이 경험을 추억하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떡볶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한국에 가야만 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순간 나의 떡볶이 탐험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떡볶이를 먹고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를 시도하고 지역별로 그 특색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떡볶이를 먹으러 나가서 그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즐겼습니다. 한국 여행 중에 떡볶이는 물론 다른 한국 음식들도 내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해물찜, 라면, 떡갈비 등을 시도하면서 나는 한국 음식의 풍부한 다양성을 체험하고 한국의 맛과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떡볶이 탐험의 시작은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했으며 나의 한식에 대한 애정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떡볶이는 나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특별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고 그것은 한국에 대한 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떡볶이를 탐험하며 나는 그 다양한 종류와 스타일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떡볶이는 이름처럼 떡과 고추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과 가게마다 독특한 변화와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맛본 몇 가지 특별한 떡볶이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떡볶이 떡과 고추장을 기반으로 한 이 고전적인 떡볶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떡과 양파, 대파, 떡국물로 만들어지며 매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해물떡볶이 해산물을 첨가한 이 떡볶이는 엄청난 풍미를 자랑합니다. 오징어, 새우, 문어 등 다양한 해산물이 고추장과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치즈 떡볶이 치즈를 더한 이 떡볶이는 치즈의 부드러움과 고추장의 매운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집니다. 치즈의 녹은 부드러움이 떡과 만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볶이 라면과 떡볶이를 결합한 라볶이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라면의 면과 떡볶이의 양념이 어우러져 한 그릇에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튀김 떡볶이 떡을 튀겨서 바삭하게 만든 이 버전은 식감의 대조를 제공합니다. 바삭한 튀김과 고추장의 매콤함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집니다. 매운 떡볶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매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강조한 이 떡볶이는 입맛을 자극합니다. 새우튀김 떡볶이 새우튀김을 함께 곁들인 이 떡볶이는 바다의 풍미와 튀김의 고소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크림 떡볶이 떡과 고추장에 크리미한 양념을 첨가한 이 떡볶이는 맵지 않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제 떡볶이 이 떡볶이는 크림 떡볶이와 오리지널 떡볶이의 중간 맛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맛있습니다. 바질 떡볶이 이 떡볶이는 떡볶이를 마치 바질 크림 파스타 같은 맛으로 소스를 만들어 즐기는 이 버전입니다. 제 한국 친구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떡볶이는 한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지역별로 고유한 스타일과 맛을 가진 떡볶이를 즐기면서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떡볶이의 다양한 종류는 나의 한국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떡볶이를 먹으러 간 여행은 어느새 다른 한식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떡볶이를 먹고자 한 목적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한식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여행 시작 첫날 나는 떡볶이를 위해 한국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떡볶이 레스토랑을 찾아서 내 입맛에 맞는 매운 정도와 고추장의 풍미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입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감동적이었고 떡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그 특별한 매운맛은 내 기억 속에 남아 계속해서 먹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두 끼나 세 끼의 떡볶이를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로는 아침과 저녁에 떡볶이를 즐기고 낮 식사는 다른 한식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한식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2주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나는 정말로 다양한 한식을 경험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라면, 갈비, 냉면, 된장찌개, 치킨, 불닭, 김밥, 순두부찌개, 삼겹살, 해물파전, 무생채 등등. 이름만 들어도 먹음직스러운 한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뿐만 아니라 로컬 마켓에서 판매되는 간단한 한식 요리도 즐겼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먹는 떡볶이나 분식도 그 매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사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의 혀와 미각은 정말로 풍요로웠습니다. 이 여행은 한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각각의 요리는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며 그 맛과 향은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나를 사로잡았고 한식을 탐험하는 것은 나의 여행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키우게 되었고 한식은 떡볶이만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요리로 나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이며 나에게 무한한 맛과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정은 나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놀란 사실 중 하나는 한국 음식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무료 반찬의 다양성과 풍부함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경험에 대해 길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에 서 있는 작은 접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것들이 무료 반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문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반찬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치, 나물, 부침개, 무, 오이 등이 테이블에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반찬은 매일 다르게 준비되며 식당마다 그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반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백합무침, 시금치나물, 미역줄기 등 다양한 나물류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나물들은 건강에 좋고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또한 무한한 종류의 부침개들도 무료 반찬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파전, 감자전, 양파전, 호박전 등 다양한 종류의 부침개를 즐겼습니다. 무료 반찬의 다양성은 끝이 없었습니다. 물론 매우 인기 있는 반찬인 김치와 나물들이 주로 나왔지만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을 가진 반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조류 반찬이 풍부하게 나왔고 강원도에서는 산나물을 중심으로 한 반찬을 맛보았습니다. 무료 반찬은 식사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었고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종종 작은 요리 공연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각 반찬은 그 자체로도 맛있고 주 메뉴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료 반찬은 한국 음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고 이 나라의 소박한 헌데 정신을 나에게 더욱 깊게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무료 반찬은 여행 중에 먹는 식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한국을 떠나도 그 맛과 경험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푸짐한 대접과 가는 곳마다 받는 친절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행 중 나는 한국 친구의 소개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온 나를 반겨주던 친구의 가족은 점차 나를 가족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받은 순간부터 나는 한국 문화와 가정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림 같은 한국 가정에서 나는 집에서 만든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부침개, 떡볶이 그리고 한정판 초코 팥빙수까지. 그들은 나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대접을 해주었고 각 음식의 맛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를 맛보았을 때 그 맛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그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주방에 들어가 불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를 배우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와 한식 요리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한국인들의 푸짐한 대접과 친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헌데의 나라로 나는 어떤 곳을 방문하더라도 따뜻하게 환영받았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친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을 나누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며 외국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이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헌데 정신은 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한국에 대한 나의 애정을 한층 더 키워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감동적인 경험 덕분에 한국을 떠나도 그리워할 것이며 나의 여행에서의 이런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떡볶이 탐험은 나의 삶에 새로운 취미와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마트에서 구입한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 밀키트를 통해 나는 한국 음식을 집에서 만들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밀키트를 사용하면 한국 음식의 본질과 정확한 조리 과정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떡의 식감, 고추장의 향신료, 그리고 다양한 추가 재료들을 조합하면서 나는 떡볶이를 완성하는 프로세스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떡볶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재미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한식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도 나와 함께 떡볶이와 다른 한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정을 통해 그들도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세계를 열어보고 미지의 맛과 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식을 시도하면서 나도 계속해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나만의 비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의 다양성은 끝이 없으며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와 맛을 발견하고 탐험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맛과 경험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식 탐험은 나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맛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며 다음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맛과 경험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식 탐험은 나의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우며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맛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며 다음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여행한 듯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